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 10월 공채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이 위탁 문제가 많이 안 나오는데 이때 위탁 문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도지사한테 내가 이제 업을 하고 싶으면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맞나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업무를 이 사람 혼자 못한다 그랬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위탁을 한다? 여기다 직접 위탁을 한다. 그래서 협회. 그러니까 여기 시도지사가 이쪽에 위탁을 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의 인정 업무를 협회나 그죠? 법인 단체에 위탁한다. 그죠? 원래는 청장이 해야 되는 게 맞죠. 학력, 경력 인정 업무를. 근데 바쁘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쁘니까 못한다. 다시 할게요. 다시 하자. 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입니다. 자, 2018년 10월 13일 공채 법규 문제를 이번 시간에는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가보면 업무 위탁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업무 위탁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원래 시도지사한테 시설업에 대한 등록, 그죠? 또는 그 외에 변경신고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된다 법규에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도지사한테 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여기서 일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쪽이 위탁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 이름이 시설업자협회. 그죠? 그러니까 협회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그리고 또 똑같아요. 자, 청장이 자격, 학력, 경력을 인정해서 이 사람은 고급이다, 특급이다 이렇게 급을 매겨준다 그랬죠. 근데 이걸 원래 청장이 해야 되지만 청장이 워낙 바쁘니까 또 이것도 협회. 뭐 법인이나 단체도 들어가 있지만 기본은 협회입니다. 그리고 또 청장은 시공능력평가, 이 회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이 회사가 정말 이 정도의 공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판단을 해준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것도 협회에 위탁을 하고. 자, 네 번째 가보세요. 자, 청장은 똑같아요. 교육에 관한 업무. 제가 교육에 관한 업무는 실무교육기관, 대한소방공제. 자, 실무교육기관 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청장이 지정해주는 교육기관이어야 하고 대한소방공제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안정원이 들어가줘야 돼요. 안정원. 됐습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4번이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상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근데 제가 예전에 착공신고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속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비경, 그죠? 연송, 송수구역 증설, 자탐, 경계구역 증설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설 대상, 증설 대상 또는 개설 이전 정비할 때 대상, 착공신고 대상이 다 다르다. 그럼 뭐 신설만 써보면,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신설이니까요. 그죠? 자, 뭐가 있다 그랬죠? 내외 등등,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SP 등, 물분무 등 들어간다 그랬죠. 그쵸? 그리고 재연, 연송, 연살, 연방, 소화용수 들어간다 그랬고, 그리고 탐경방 콤무라고 해서 자탐, 비상경보, 비상방송,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 그쵸? 이런 애들이 신설에 들어가더라. 됐나요? 그래서 이거 하나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얘네들이 다 신설에 대한 거고, 자, 타 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다. 일단 신설만 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에도 이 기본 보면은 자속 자체가 없어요. 자속 자체가 없습니다. 됐나요? 정답이 2번이다. 착공신고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꼭. 자, 다음 세 번째. 감리업자가 공사에 감리를 다했대요. 그럼 감리 결과 보고서를 알려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일을 준 도급인, 그리고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감리한 건축사, 설계업에 설계사 들어갔었나요? 전혀 없었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해 주셔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사람들 꼭 감리 결과 보고서 또는 통보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7일 이내에 관계인이나 도급인 또는 건축사에게 알리고 또 본서에게 뭐한다? 보고한다.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다 그랬죠.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소방시설 공사법상 소방시설업 영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소방시설 공사의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 도면, 설계 증명서, 기술계산서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이거 뭐예요? 설계업이죠. 두 번째,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하는 영업. 이거 뭐에 대한 겁니까? 공사업에 대한 거고. 세 번째,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소방시설 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거 뭐에 대한 겁니까? 관리업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방시설업 안에는 관리업이 포함이 안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틀림없이 강조했었습니다. 방염 들어가죠. 원래는 여기 감리가 들어가야죠. 감리. 그죠? 그래서 3번은 해당되지 않는다. 네. 자, 다음 5번.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본서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면적이 300제곱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연면적만 나오면 제가 400이라 그랬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무바 1501, 지무바 15, 150, 01 들어가 있고요. 자, 차주 바이 바닥 면적 200, 그죠? 그리고 결핵 환자 한센인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제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0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말은. 됐나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 1번 이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 자, 6번 문제 볼까요? 6번.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근데 공동주택의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하고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꼭 설치를 해줘야 되는 소방시설 2개밖에 없다 그랬죠. 뭐하고 뭐야? 소화기랑 단독경보용 감지기. 기억하고 리얼. 정답 몇 번? 1번. 됐나요? 자, 7번. 소방용품인 분말 소화기 내용연수. 어렵지 않죠? 그죠?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그죠? 예전에 다 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 앞에서도 풀었었고, 이거 문제들이 다 앞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겹치는 문제도 많을 거예요. 자, 8번.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지진에 견뎌주는 설계를 해야겠죠. 걔 이름이 내진 설계고, 이 내진 설계가 들어가는 거 옥스물. 그죠? 요 세 가지 잘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옥스물이다라고 해서 몇 번? 4번. 옳은 거 4번. 다음 9번 문제입니다. 화재 안전조사 보세요. 화재 안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1번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예전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뭐로 바뀌었다 그랬죠? 7일 이상 정보 공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엔 이게 맞습니다 하셨죠? 그리고 항상 서면으로 통지해요. 구두 통지 이런 말 없습니다. 자, 화재 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지기 전에 할 수 없다. 할 수 없죠. 3번 화재 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는 시가로 한다라고 했었고, 네 번째 가보십시오. 화재 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을 했대요. 그죠? 그래서 목적 외의 용도, 조사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고 1년에 1천.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10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1번 운동시설, 관람석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 이상인 체육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0제곱 이상이면 우리는 운동이 아니고 이쪽으로 갑니다. 문화집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화집회로 가기 때문에 얘가 잘못된 거고요. 관광휴게시설에 가보면 어린이회관이라는 게 틀림없이 있다라고 했어요. 2번이 맞는 거고 3번 왜 틀렸습니까? 자동차 운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 그랬죠. 학원이더라도 얘는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다.
그죠? 자, 동식물어는 동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다. 절대. 뭐다? 문화 및 집회시설이더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옳은 거 몇 번이다? 2번이다. 2번. 됐나요? 네. 자, 11번 볼까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그랬어요. 자, 1번 특수인화물 이氧화탄소 디에틸에테르. 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B점이 40도 이하인 것. 그래서 제가 발화점, 인화점, B점 기준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발인비. 맞는 거죠. 2번 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 들어가 있었죠. 자, 중유 70도에서 200도. 이석유류는요 21도에서 70도. 맞나요? 네. 4번 동식물류, 동물의 지육,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잘못된 거죠. 여기 2번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12번 예방규정을 정해야 되는 제조소 등으로 틀린 것은 그랬거든요. 10제취. 그죠? 그리고 100, 150에 200 들어가 있었고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안반이랑 이송.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지금 틀린 거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일단 50배짜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답이 2번이죠. 됐죠? 그러니까 예방규정 문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죠? 근데 예방규정 문제 나오면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2번. 여기가 100배가 돼야 되는 거고. 13번 운송 책임자의 감독과 지원을 받아 운송을 해야 되는 위험물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그럼 알킬알루미늄과 뭐요? 알킬리튬. 딱 요거밖에 없었죠. 그죠?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안 돼요. 또는 이를 함유한 위험물이라고 들어가 있죠. 14번 위험물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이나 또는 이 피해를 조사를 해야 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위험물 누출,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요. 우리가 누가 이 피해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냐면 세 사람이 하거든요. 청본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권한자 위주로 정리를 좀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누가 없다라는 겁니까? 시도지사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 제가 아마 넣어놨을 거예요. 해설에 가보면 명령들. 그러니까 명령들이 무슨 명령이냐면 뭐 거기 갔을 때 탱크 시험자에 대한 명령, 무허가 장소에 대한 위험물 조치 명령, 긴급 사용 정지 명령, 저장 취급 기준 준수 명령. 자, 이런 명령들은 누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도지사나 본부장이나 서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1번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 했을 때. 됐죠? 자,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자체 소방대에 두는 화학 소방 자동차와 자체 소방대원의 수에 관한 규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자,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에서 사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계가 24에서 48만이네요. 그럼 우리가 3,000에서 12만일 때, 그죠? 12에서 24일 때, 24에서 48일 때, 일단 다르다 그랬죠? 48이 넘어갈 때. 그래서 여기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가고 5명, 10명, 15명, 20명 이렇게 늘어나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24에서 48이니까 여기네. 여기. 맞나요? 그래서 3에서 얼마예요 지금? 15 이렇게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됐습니까? 3에서 15다. 3에서 15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번. 소방기본법상 지금은 소방기본법이 없죠, 얘가. 지금 현재 이름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입니다. 이게 예방법에 있죠, 지금은.
그냥 문제로 하나 보십시오.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1번. 본선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 이미 끝났어요. 이 지정하는 사람이 제가 누구라 그랬죠? 맞나요? 그리고 석유공장, 위험물 밀집, 공장 창고 밀집 다 지정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나온다면 예방법으로 나오겠죠. 당연히 예방법으로 나올 거니까 예방법 쪽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하나 정리 잘 해주시고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 의결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는 곳에 심사를 받아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해 본인이 손실을 입었다. 또는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게 이제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에 의해서 손실을 입었다. 종사명령으로 인해서 얘 혼자 사망부상이라 그랬죠. 이거 혼자 사망부상이에요. 나머지는 다 손실이거든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또는 이동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건 얘 때문에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법주차는요. 본인이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소방 쪽에서 그거를 손실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으로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잘못된 거고 해설에 가보시면 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 의결사항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5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다 손실을 입은 자인데 두 번째가 보면 소방활동 종사로 인해 사망부상. 거기만 사망부상이더라. 그죠? 자, 18번입니다.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상 소방 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거. 결국 얘 찾으라는 거네요. 자, 찾아보십시오. 생활안전활동. 1번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 대비 근접대기 지원, 오작동 신고 조치, 방송 제작 촬영 관련 지원. 4번에 가보면 위해 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 생활안전이죠. 그죠? 맞습니까? 4번. 19번 저수조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너무 깊잖아요. 그죠? 4.5m. 그리고 최소 흡수 수심은 0.5. 흡수관 투입구는 사각형 40, 60, 원형일 때 60.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자동으로 급수. 그죠? 이런 내용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1번이에요. 자, 20번.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급수탑 및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의 소방용수 표시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안쪽 문자나 내측 바탕 또는 외측 바탕 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쪽 문자는 흰색, 그죠? 그리고 내측 바탕은 붉은색, 외측 바탕은 파란색. 근데 현재는 안쪽 문자 기준 말고 바깥쪽 문자 기준 해가지고 노란색도 추가되어 있죠. 지금은 이건 바깥쪽 문자. 근데 이때 당시에는 바깥쪽 문자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현재는 바깥쪽 문자 기준도 있습니다. 색깔 기준이. 그래서 흰노불파라고 했죠. 흰노불파. 그러니까 지금 흰색, 붉은색, 파란색 찾아주셔야겠네요. 흰색, 붉은색, 파란색. 정답 몇 번? 1번. 됐나요? 네, 이 정도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2018년 10월 13일 공채 문제를 제가 또 풀어봤고요. 2018년 3월에 본 공채 문제도 쉬었다가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본 거. 아셨죠?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